저는 8월부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쪽이에요. 물론 뭐 모르죠. 귀신도 모른다고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자,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문자 내용이 뭔가면 근로자 카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 환능센터로 가고 있고요. 이게 1년에 200만원이고 5년에 300만원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슨 교육을 받을지 솔직히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나 뭔가 좀 돈 버는 쪽이랑 연결된 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재미있게 유튜브도 찍고 하려면은 이제 원래 생각대로 드론 자격증 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 물어보니까 다 반반이더라고요. 재미있게 드론 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 따서 나중에 같이 부동산 하나 차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단은 내일 배움 카드를 받는 게 우선이니까 제가 빨리 가가지고 수령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지금 봉사로 구룡터널 어디지? 라움 있는 데입니다. 아시갤러리 있는 데인데 지금 걸어가는 이유가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2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돈을 써서 제가 뭐 택시를 타거나 싱싱이 타고 킥보드 타거나 가기보다는 걸어가면서 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증권사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 나와서 대기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 45세가 넘어야 교육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만으로는 39세니까 이런 걸 원래 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참 예전하고 다른 게 많아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오후 2시 반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반면에 월급이 너무 줄어서 예전처럼 살진 못할 것 같고 좀 다른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중입니다. 저처럼 이런 변화를 택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과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아무튼 생각이 많고, 저희 유튜브가 원래 좀 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두었었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저희 솔직한 상황이나 이런 생각,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해가 뜨니까 엄청 덥네요. 킥보드 어딨지? 킥보드. 아마 저처럼 지금 다양한 그죠?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나하나 좀 배우고 해보려고. 투자는 어릴 때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뭔가 좀 배우고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지도 좀 찾고 좀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정 확인서, 그러니까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카드 신청 확인서는 받았고요. 이거 가지고 2층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제일 시원합니다. 자, 배고배고 해봅니다. 자, 받았습니다. 펜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고용노동부, 그다음 내일 배움 카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능인데 친구가 이쪽에 끝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브이로그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오늘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냥 제대로 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교육을 신청해야죠. 예전에 증권사를 다닐 때는 이
친구가 술집을 열었다고 할 때 되게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개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딨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류를 파는지는 아는데 그 짝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1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도 꽃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꽃 시장도 가고 엄청 힘든 건 맞긴 한데 요즘 그래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개인 사업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큰 회사를 다니다 그만둬 보니까 엄청 대단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더 요즘 와이프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맨날 유튜브 찍고 이러면 친구들이 넌 애 없이 딩크족으로 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딩크족으로 살아보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삶도 나름 고충이 있고 힘듦이 있죠. 당연히 책임감은 좀 덜 할 수 있겠고 어떤 자녀들한테 뭔가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다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도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차이는 있지만 딩크족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 그냥 편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찾았습니다. 주소도 안 보고 찾아왔는데 저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집에 왔습니다. 내일 배용 카드 받아서 우리 담비가 옆에 있고 아직 와이프는 집에 안 들어왔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9년 8월이 되는데 저는 8월부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쪽이에요. 물론 모르죠. 귀신도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예전에 그 파생상품 딜러를 할 때부터 거시경제 쪽으로는 좀 더 남들보다 관심도 많고 많이 잘 보는 편이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미국 중국 싸움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이랑 어떤 이런 싸움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주식들 시장을 놓고 본다면 제대로 평가받기보다 더 과한 속도로 빠진 기업들이 이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흔들릴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좋거나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는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밀려 내려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좀 가치주가 이제 바닥을 잡을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우리나라 실제 기업들의 가치보다 더 빨리 주가를 내렸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이나 이런 쪽은 개인 신용도 많고 약간 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신용들이 바이오주들이 사실 고점에서 몇 분의 1 수박 났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 말고 실적이 있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2년 4개월, 5개월 전 주가를 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여기서 더 막 팔 때 기관들이 보통 막 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엄청 저는 사실 짜증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보면 좋은 기업이 빠졌을 때 지분을 늘려서 배당을 받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고 가거나 이런 컨셉을 취하는 거고 이제 기관들은 갈 때 더 지르고 빠질 때 더 손절하고 또 빠질 때 공매도 까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점에 외국인들이 좋은 종목을 담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분들은 견디다 못해 팔아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기관도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제대로 하는 마인드를 기관이 갖고 움직이면 개인들도 거기에 맞게 좀 더 실적이 좋거나 이런 종목들을 사는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무조건 무너진다 보다는 괜찮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바닥을 잡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업종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과 같을 때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신용이 많고 이런 쪽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은 피하고 좀 관심이 없는데 경쟁력이 있는 쪽 이런 쪽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하나, 우리나라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제 그 가치보다 더 빨리 확 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익 구간이 아주 단기간에 행복을 주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과한 경우는 혹시라도 내가 보유한 주식이 급등을 하면 그 행복을 수익으로 좀 취하는 게 요즘은 적합한 시장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요즘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업은 그런 기업 수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이 이제부터 8월 달부터 나온다면 너무 매도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장에서 지금 일본이랑 우리랑 이런 그 과정에서 중국도 그렇고 신흥국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처음 했죠.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금리를 올리다가 처음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그 자금이 최근에 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은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일본이랑 우리랑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더라도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타격을 입지 않는 기업들이 눈부신 실적, 그 다음에 가치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신흥국에 돈이 들어가는 국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부동산 보시면은 좋은 입지, 괜찮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선행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금리도 당연히 내렸지만 이 역시 시중에 자금이 충분히 풀려 있고, 이 자금은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이 아니라 글로벌리한 그런 자금들이 지금 충분히 풀려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무조건 빠진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지수로 보면 쉽지 않고, 다만 코스닥에 신용이 많거나 좀 가치 대비 많이 올랐던 바이오나 일부 종목들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찾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보통 이제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내고 가치가 있는 어떤 그 뉴스들이 발표가 돼도 그동안 안 좋았던 기업 때문에 이제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는 그러한 기업들은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제가 증권사를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다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증권사 다닐 때 좀 힘든 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다 안 좋다고 할 때 좋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에서 막 언론도 안 좋다 그러고 이런 타이밍에 제가 무조건 좋다 반등한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치, 기업들 가치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국면이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안 좋게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좋아, 미국 투자해야 돼, 이런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정말 안 좋을 때, 1600 가고 이랬을 때, 그 시절에 한샘, 오셈 임플란트 이런 게 이거 10배씩 올랐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힘든 시기지만, 제가 나와보니까 투자 안 하는 분들은 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결국 또 이게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또 어디선가 기회가 있는 거구나,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요즘 입지 좋은 지역 올라가는 거, 이제 서울 지역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무조건 이게 투자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지역에 외국 유명한 투자자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얘기했더라? 아무튼 1가구 1주택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 왜냐면은 그 큰 돈으로 투자를 더 잘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로는 시장 좋으면 뭐 몇 억씩 넣어가지고 이게 막 2배, 3배 갈 것 같지만 그 큰 돈으로 그런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면 뭐 세금 문제도 별로 없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결국 오랜 자본주의의 결과는 그래서 그 좋은 지역의 집값이 평균만큼밖에 우리나라 뭐 강남도 쭉 길게 보면 8%라고 그러잖아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기회가 가끔 오지만 그걸 그렇게 다 이겨내고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갖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투자도 하고 삶도 저처럼 이것저것 배우고 이러면서 더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들 내일 배운 카드도 받고 주식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케빈의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배야 자니?